안녕하세요. 박영석입니다. 우리 고등수학의 시작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하고요. 여러분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우리 개념원리 수업으로 여러분과 만나게 됩니다. 우선 저는 어떤 선생님인가 부터 설명을 드리고 어떤 식의 수업을 끌고 갈 것인가, 그리고 이 다음에는 여러분은 어떤 과정을 밟아야 최상위권의 학생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차례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에게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일 뿐입니다. 그렇죠? 이제 수업을 듣고 하루하루 같이 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선생님일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은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자기 스스로에게 나는 현재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인가. 아주 어려운 일이죠. 그렇죠? 네. 시작을 함께 해보도록 하죠.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제가 앞에 서서 말씀드리기가 말씀드릴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많지 않습니다. 네, 많지 않고 그래도 가장 큰 변화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바로 예전, 저는 영재고, 과고, 입시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또 영재고 가고 다니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지도했던 학원의 원장쌤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시작할 때부터 조금 아이들이 왜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것들을 많이 묻는 친구들하고 수업을 시작했고, 그래서 저는 개념 수업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대치동에서 수업을 시작했고, 처음에 8명으로 수업을 시작했던 강사인 제가 지금은 대치동에서 가장 큰 수업을 하고 있는 강사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저를 그렇게 이끌었는가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념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뭐냐? 책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저는 책을 믿었습니다. 책을 믿었어요. 책 안에는 길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책에는 모든 개념이 다 적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개념이 어디에 숨어 있을까를 계속 고민했어요. 자, 근데 결론은 뭐냐? 책에 모든 게 담겨져 있냐? 네, 정확하게 책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꽁꽁 숨겨놔서 개념을 읽고 문제를 풀고 다시 개념을 정리하고 그 개념을 들여다봐야 이래서 이 멘트가 여기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돼요. 학생들에게는 이 과정을 좀 곱씹어 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 한 단원을 준비하고 아이들 앞에서 설명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개념을 꼼꼼하게 읽고 그 개념에 해당하는 문제들을 풀고 다시 또 정리한 다음에 이해도 가지 않는 부분 또 해결하고, 어떤 내용들은 있잖아요. 한두 문제 풀어서 나오지도 않아. 한 3,000문제 풀어야 이제 겨우 고난도 문제에서 나오는 개념을 그때서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공부는 끝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하고 수업을 하고 수업 준비를 하면서 또 다른 새로운 개념에 대한 느낌을 또 받게 됩니다. 끝이 없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터넷 강의로서 인강에서 찍어놓은 수업을 보면 좀 더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 나는 좀 빨리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한 짓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하고도 얘기해 봤어요. 선생님,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책에다가 넣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뭐였냐면 다른 사람의 강의를 보고 참고하여 시작을 하는 거죠. 저도 그럴 뻔했습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봤어요. A, B, C라는 선생님들의 책을 봤을 때 A, B, C의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전부 똑같았습니다. 전부 똑같았고 OT 영상에서 수업하는 1강의 내용 또한 전부 똑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에 이르렀죠. 그러면 안 되는구나. 공부라는 것은 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정도라는 겁니다. 정도. 바른 길을 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솔길이다라고 해서 빠른 길을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있어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그 시간 안에서 절약한 시간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풀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잃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제 수업을 들으면서도 여러분은 잃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이에요. 스스로 책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념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누군가의 입에서 전해 듣게 되면 시간을 얻을 수 있지만 여러분은 사고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에 서면서 어떤 생각으로 서냐면 우리는 시작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사고력을 해칠 수 있는 지나친 유형, 분류보다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이런 식의 생각을 해야만 하는가라는 방향성, 그것에 착안한 수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업을 듣다 보면 이거는 뭔가 다른 느낌이다라는 것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첫째 줄에, 첫째 페이지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념을 가르치는 수업이다라고 제 수업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OT 들은 후에 수업을 들으면서 어떤 개념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 포커스에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져가며 어떻게 얘들이 관계가 있는지를 찾아가 보시죠. 너무 짜릿할 겁니다. 예전에 저는 하나의 개념을 익히는 하루를 보냈다면 오늘의 저는 하루에 한 200문제를 푸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발전시킨 시간은 하루에 하나의 개념을 익혔던 시간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200문제를 푸는 시간은 제가 예전에 익혔던 개념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절대 문제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진심입니다. 만약 그랬다면 저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개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푸는 수업 이렇게 했겠죠. 알겠죠?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수업은 개념 원리라는 교재로 이루어지는 수업이죠. 제가 어렸을 때 중3 때, 전 중3 때 고등학교 1학년 책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전 처음에 서점에 가서 중3이 고1 책을 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는지 알겠죠? 제가 처음에 공부를 시작했던 때는 중2던가 했습니다. 중2 때쯤에 공부를 시작했어요. 왜 공부를 시작한지 아십니까? 정말 어이없는 계기였어요.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할 그런 계기가 없네요. 그런 환경이 안 만들어지네요. 요즘에 쌤이 반을 딱 오픈하면 100명이 들어와 있으면 100명이 다 잘하는 애들이라서 이런 얘기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시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할 때도 있었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갖고요. 한날은 제가 오후반인가 오전반인가 뭐 기억나진 않아요. 아무튼 친구들은 다 어디 갔는데 저 혼자 집에 이렇게 집도 이렇게 우리 주택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단칸방에 5명이 살았습니다. 우리 5 식구였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은 집도 넓고 그런데 이때보다 행복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이때 정말 행복했어요. 이때 집 앞에 돗자리를 깔아놓고 저는 여기서 이렇게 잤습니다. 머리에 뭐 이렇게 베개 같은 거를 베고 잤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진짜 기억납니다. 그런데 태양이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비치니까 눈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밑에 이 뭔가 하고 봤더니 베개가 아니라 누나가 쓴 노트인 거야. 그래서 그 노트를 이렇게 얼굴 가렸어.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얼굴이 커. 그래서 가려져 안 가려져? 안 가려지는 거야. 그래서 이 노트를 딱 폈지. 딱 폈어. 딱 펴서 거의 최초에 제가 누가 쓴 노트를 읽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아주 깜짝 놀랄 일들도 막 매일매일 지나가지만 기억이 잘 안 남죠. 근데 정말 어이없는 말도 안 되는 순간이 계속 기억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이 말도 안 되는 순간이 기억이 남아 있어요. 왜? 이게 별것도 아닌 건데. 뭐가 있었냐면 이 노트에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 지구과학 배울 때 이거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얼마가 뭐 반사되고 뭐 성측권, 대기권 뭐 그런 거 기억나죠? 여기 뭐라 적힌지 알아요? 우리 누나도 공부를 못했어. 우리 누나도 공부를 안 했어. 그래 나보다는 잘했지. 이때 나보다는.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놨냐면 내가 눈이 부신 이유는 태양 에너지 때문이다. 학교쌤이 그걸 적어줬나 봐. 근데 제가 눈이 부셔서 노트를 폈는데 이게 너무 마법 같은 일 아니에요? 그 노트에 내가 눈이 부신 이유가 태양 에너지 때문이래.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그 노트를 다 읽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읽다가 다시 이제 엎드려서 읽으면서 이 내가 그냥 생물체로 살아가던 존재에서 처음으로 지성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어요. 내가 지금 지구 안에서 태양이 있는 곳에 살아가는 생물체였고 그 태양 에너지로 인해 모든 것들이 식물이 자라고 내 눈이 부시고 하는 거구나를 처음으로 알게 된 순간이었죠. 지금 여러분 저 뭐 사바나 초원에 있는 임팔라들은 저 태양을 보면서 뭐 태양 에너지를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그 순간이었고 그날 저에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이후부터 저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알겠죠?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거는 책밖에 없었어요. 책밖에 없었어요. 알겠죠? 그때 저는 처음에 봤던 책이 2권이었습니다. 처음에 정석 기본을 샀어요. 정석 기본을 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서점에 가서 처음에는 책을 안 파는 줄 알았는데 저 중3인데 고1치 사도 되나요? 했더니 아저씨가 졸라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샀는데 처음엔 정석 기본을 샀어요. 제일 유명한 책 달랬거든요. 설명을 보는데 와 이거 무슨 설명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가서 서점에서 이 책보다 조금 더 좋은 책이 있냐 그러니까 정석 실력을 주더라고. 2권을 샀는데 돈도 없는데 2권 샀어요. 깜짝 놀랐어. 개념이 똑같아. 깜짝 놀랐어. 내용 설명이 똑같은 거야. 나 너무 배신감 느꼈어요. 왜? 내용 설명 더 좋아라고 샀는데 무슨 책 설명이 똑같아. 이게 무슨 차이인가 봤더니 문제 이름이 필수예제고 이런 개념이더만. 기본
뭐랬더라? 예제? 뭐 이래 필수 예제하고 뭐 이렇게 있었어요. 와, 좀 충격 먹었어. 나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뭘 물어야 되는 것인가? 그래도 그때도 제가 서점 가서 딱 봤더니 책 이름이 개념원리야. 책 이름이 개념원리야. 그래서 그 사다가 봤거든. 기억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때도 개념원리 있었어요. 이 저자분하고 예전 저자분하고 같은지 모르겠어요. 개념원리 사서 봤죠. 그랬더니 정석보다 훨씬 친절했어. 훨씬 친절해. 진짜로 거기다가 밑줄하고 동그라미 많이 끄면서 계속 내용을 곱씹으면서요. 그리고 문제 풀고 다시 개념 보고 그랬던 책이 저에게 개념원리입니다.